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 보험연구소장 최성환입니다. 이 해피투모로우 하면 이게 투모로우가 내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 좀 행복한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헬스포어라는 또 푸어자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시겠지만, 지금은 내가 가난해도 이 다음에 미래에는, 내 노후에는 좀 더 나은 해피한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노후와 5F 이런 제목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떤 면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행복한 노후의 적을 꼽으라고 하면 헬스포어가 아닐까 해서 그걸 들고 나왔고요. 그러면 그 현황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노후와 5F 중에서, 그러면 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 노후, 은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부터 35년 전인 1980년에는 기대 수명이 65.7세였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은 몇 살이냐면 81.9세로 무려 16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리라도 괜찮으면 살만할 것 같은데, 35년 전에는 금리가 무려 24%, 25%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1.5%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낮아지고 살기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책 위에서, 노트 위에서, 컴퓨터에서 하면은 이렇게 아주 평탄하게 내 목표치까지 가는 거지만, 살다 보면 산도 넘어야 되고 절벽도 건너야 되고 이 또 배도 타야 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이 참 어려운 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면요, 5F, F로 시작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두 번째는 돈만 갖고 인생이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은 소득을 위한 그런 할 일도 있지만, 내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적 봉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일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뭐하고 같은지 아세요? 재미없는 영화와 같습니다. 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재미없는 영화 보면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떻죠?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2시간, 3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재미없는 인생, 가장 나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혼자서 재미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배우자, 가족, 친구. 그래서 프렌드,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놀 때도 같이 놀고, 또 술을 한 잔 마셔도 친구랑 같이 마셔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나 혼자도 잘 마실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마시는 술이 더 맛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이 4가지가 아무리 다 좋아도 이 건강이 받쳐주질 않으면 이 행복한 노후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리의 수속력, 그러니까 교량이죠. 다리의 수속력은 교각의 평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교각의 힘에 의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딴 게 다 튼튼해도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리의 수속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가장 못한 자식만큼만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일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노후도 이 5F 어느 하나가 아주 잘 돼 있고, 어느 4개가 잘 돼 있어도 어느 하나가 안 되면 그 안 된 하나에 내 노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5F의 평균값이 아니라 가장 낮은 F값에
내 노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두 가지 F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헬스포라고 하면 헬스는 뭐죠? 건강. 그죠? 푸어는 뭐냐면 돈이 없구나. 그래서 내 건강을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구나. 이런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돈도 있고 이 5F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저는 밀양아리랑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뭐 한번 불러볼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 번듯이 날 좀 보소. 그러나 만약에 이 5F가 몇몇이 푸어하다, 내가 모자란다 라고 하면 뭐 정선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옛날 얘기니까 불러보면, 이건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냥 읽겠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마구 모여 든다. 참 이런 삶보다는 참 이런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딱 그 정경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생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뭐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래서 자, 이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노후의적 헬스푸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자의 고민 1위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 어려움일 것 같지만 그래도 자꾸 나이가 들면 경제적 어려움보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세요. 외로움, 소외감. 이건 뭐예요?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죠? 다음에 소일거리 없다. 이게 바로 필드입니다.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전부 이제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뭐냐면 건강한 일용 근로자와 병치레하는 부자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요. 내 건강한 일용 근로자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장수 시대에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건강 수명이 왜 중요하냐?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정말 보면은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9세인데 건강 수명은 뭐 72세, 3세로 병치레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뭐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들이 다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또 그분들보다 더 오래 사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요.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OECD 회원국 34개 회원국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평균 한 7명은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평균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3명 정도입니다. 다행히 꼴찌는 아닙니다. 일본이 30.0%, 우리가 33.3%인데 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질환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비를 낼까? 이렇게 보면요. 입원 이제 1인당 연간 입원 진료비인데 보면은 치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진료비가 1,200만 원 정도 돼서요. 2등, 3등인 뇌경색이나 무릎 관절증보다도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대표 질병으로 가고 있는 게 치매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뭐 또 암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치매가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요. 뭐 2040년 초반에 가면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치매 발병 확률이 남성의 한 2.8배라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한 7년 정도 오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친구도 없고 점점 이제 뭐 배우자도 없고 하니까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2050년 가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15%, 뭐 1명 내지 2명 정도까지 치매 환자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의 이제 1인당 연간 의료비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상인의 4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치매 환자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돌봐줘야 되는 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해가지고 총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인의 대표 질병은 암입니다. 한국인 10명 중에 3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리고 그 치료비는 평균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뭐 많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 발생 확률이 남성은 38%, 여성은 34%인데요. 아까 제가 이 평균적으로 한 치료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암 종류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6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 병에 걸리면 그 가정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을 보면 이 외에도 뭐 식습관이나 술, 담배 등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많은데요. 특히 복부 비만. 저 오늘 이 장표를 들고 나오면서 내 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배가 많이 나왔으면은 이야기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복부 비만은 모든 성인병 유발의 기본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 걸 여러분 좀 인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헬스포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자 가구 중에서 특히나 헬스푸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비,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고령자 비율이 46%예요. 이거 거의 절반이 병원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왜 병원에 못 가죠? 이가 좀 아프다, 뭐 어깨가 좀 아프다,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남는 게 뭐죠?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일단 뭐 이제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은 나는데 이제는 뭐냐면 가면은 그 돈을 누가 내지? 그 돈을 쓰게 되면 내 이달의 생활비는 뭐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헬스포인데 그분들이 우리 고령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노년기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한 30대, 40대였을 때는 어느 행가는 그 국민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 진단 한번 받으라고 온 적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30대, 40대는 우리가 이제 1인당 연간 의료비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이 108만 원이거든요. 근데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뭐 50만 원대, 70만 원대로 거의 병원에 안 갑니다. 그죠? 이런 그 돈들도 뭐냐면 언제 드느냐면은 치과에 가가지고 이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돈이지 많이 아파서 가는 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대, 60대 가면 아주 기하급수적입니다. 뭐냐면 60대 가면 200만 원대, 70대 가면 300만 원대, 80대 이상 가면 400만 원대.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50대 중반을 고비로 소득이 쫙 줄어들어요. 그런데 월 평균 진료비, 연간 진료비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다가 돈이 없을 때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암에 걸리면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얼마나 우리가 고령자 세대가 현금, 예금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찾아봐 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6천만 원 남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중에서도 전월세 보증금을 한 1,000만 원 빼고 나면 내 저축액은 5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평생 3명 내지 4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그게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일이 딱 되면 그 치료비로 이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쓰고 나면 나는 진짜 예금이나 현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더 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가계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대 때는 그 가계 자산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예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한 31% 정도고요. 요 6%는 뭐냐면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뭐 기금속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60세 이상이 되면 왜 이렇게 집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고 이 예금이나 이 저축액이 없느냐 하면은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남는 돈이 이제 집 하나 달랑 가지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요게 제가 그 골동품, 뭐 귀중품, 차량 그랬는데요. 이 50대 때는 그래도 내가 가진 재산의 6%가 그 기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 치우느라고 금도 다 팔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다 팔고 딱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집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고령자들을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캐시플로우, 내가 현금 소득, 그러니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연금을 어느 정도 들어두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대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안 되면 뭐 회사 다니면서 퇴직연금을 마련한다든지 또 그것도 좀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연금을 드는 건데요. 뭐 제가 보험회사 있으니까 보험팔로 이 양반이 나왔나 보다, 연금팔로 나왔나 보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도 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은퇴하고 나면 당장의 생활비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게 연금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내가 이제 뭐 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해놔야지. 잘 해놨어요. 그걸 잘 해놨어.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감기는 병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암이나 뭐 치매나 이런 병이 뭐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면 내가 그 해놓은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의료보장, 건강보험을 웬만큼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암이 한 3천만 원, 또 뭐 기타 병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뭐 이렇게 내가 의료비를 잘 놔둬야지 하지만 그 돈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자식이나 남이 내 목돈을 보면 그게 내 돈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퇴직금이나 목돈을 보면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식한테 뭐 와가지고 아버지 김서방이 뭐 5천만 원만 주면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의의를 상하는 거잖아요. 의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 주면 요거도 먹고 죽고 찔끔찔끔 주면 쪼들려 죽고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굶어 죽는 거죠. 아파 죽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의료비로 안전장치가 이제 보험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조금씩 들었다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 가입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60세 미만이 오히려 실손보험을 더 많이 들고 있어요. 60세 이상은 실손보험이 17%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도 또 이분들이 주로 어떤 보험을 들고 있냐면 상해보험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이게 나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연금이라든지 뭐 또 특히 그 CI 보험 이게 중대질병보험이거든요. 뭐 암이라든지 또 그 뇌질환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이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좀 더 많이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돼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이런 것의 구성을 내 이 다음에 노후에 또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져야 되는데 나 뭐 보험 들었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내 보험 포트폴리오 또 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난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이 준비도 못 하는데 자꾸 그런 준비를 하라고만 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정부가 또 건강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소득층의 3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남성, 또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을 40세, 66세 연령에 이제 도달을 하면 한 번씩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검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을 계속해서 이제 강화를 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특히 그 치매 같은 경우에도 만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치매 검진 지원을 하면서 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요즘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등급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뭐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만 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들에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 하지 말고 찾으면 길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소득이 3만 달러를 향해 가잖아요. 작년에 벌써 2만 8천 달러를 넘었는데 이 3만 달러를 향해 가는 나라가 아까 제가 지그문트 바우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그 한 얘기는 뭐냐면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지만 이 취약한 계층을 잘 챙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 교각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튼튼한 교각만 가지고 다리의 수속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계층을 잘 챙겨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 지금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100세 시대가 되면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우리가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거나 또 뭐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래서 이 생애 의료비 절반 이상을 은퇴 이후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사용하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65세 이후 남성은 생애 의료비의 50.4%, 50% 이상. 여성은 뭐 56%를 사용하거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애 총 의료비가 남성은 1억 정도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을 65세 이상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1억 2천만 원 정도를 쓰는데 뭐 한 6,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65세 이상에서 의료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까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난다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의 병은 가질 무병장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말이 좋아 무병장수지 유병장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튼튼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병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치료를 적절한 때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의사 선생님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저를 봐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를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헬스포 내가 이제 병이 났을 때 뭐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남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품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퀴즈입니다.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총 27분이 계셨습니다.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실까요? 영조 임금님이시랍니다. 무려 그 당시에 8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2배 정도 사셨는데요. 이 영조 임금님의 장수 비결 3가지를 뒤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왕조실록을 보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셨나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소식하기랍니다. 과식하지 말자. 두 번째,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뭐 임금님한테 뭐 시간 되면 딱딱 드렸겠죠. 그죠? 요즘 뭐 아침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친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현미 이상으로 요즘의 쌀처럼 이렇게 많이 깎질 않았겠죠. 그죠? 더 거친 음식을 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조 임금님께서 지금의 우리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수라상 대신에 간소한 밥상에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 83세 장수 비법이지. 근데 저는 술을 잘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대이긴 합니다만은 적절히 마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술은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 5F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내가 돈을 그 5F가 전부 중요하지만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잘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부업 중에 하나가요, 주례입니다. 주례인데 주례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금이 필요하다.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랑 신부도 지금부터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헬스푸어를 잘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